그래서 알트코인 요번에 불장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알트코인 재미 보다가 폭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황지수 있죠. 시황지수가 원래 우리가 사실 정보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바이낸스가 보내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낸스가 우리 앞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 정보를 뭐냐 하면 잘 아시죠? 매수, 매도, 저항선. 180일 아시죠? 180일의 비밀. 그래서 그 정보가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일, 만일 이게 위에 없는데 180일이 있어가지고 위에 만일 매도 저항선이 있으면 그 한 칸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일단 팔아야 되는 거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시황지수도 안 보고 공격지표도 안 보고 무조건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낸스가 주는 정보로는 그 180일 이상의 정보 외로도 주는 게 공수지표죠. 공수지표는 사실상 오더북 제일 하단에 있는 거죠. 오더북 제일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아주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바로 가격 조작 정책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작 정책으로는 바이낸스가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처럼 8년간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세요. 바보가 아니고 8년간 지켜보고 밤낮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상태처럼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에도 저항선이 없고 아래도 저항선이 없게 되면 이것은 가격 조작 정책이 해제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때 제일 뭐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고래들이 갑자기 팔아버리는 거. 고래들이 옛날에는 갑자기 사는 거 위주였는데 지금은 고래들이 하방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무리 팔아도 가격이 크게 안 떨어져.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소매로 팔고 있어요. 이게 변수일 뿐이지 사실은 위에 저항선도 없고 아래 저항선도 없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횡보를 한다고요. 그 횡보도 주로 뭘로 하느냐 하면 공수지표가 그땐 중요해요. 공수지표. 그때 중요한 게 바이낸스가 주는 공수지표. 즉 매도 강세냐 매수 강세냐. 그러니까 저 판세 분석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판세 분석하는데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판세 분석이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 고래들 장난치는 거. 근데 그 장난이 아니고 걔들도 심각하죠. 사실은 지금 아니면 팔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 날아갈까 봐 지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내가 피해보면 다 장난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것만 제외한다면 이 판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옆으로 갈지 안다. 예? 예. 그리고 어디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될지도 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그게 다 100%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틀렸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거의 이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안 그렇다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0가지 호재가, 그걸 대세라 그러는데, 호재가 주어질 때 바로 뭐가 생긴다? 오메가 캔들이 생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오메가 캔들 뭐 없잖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호재가 없으면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이미 강세장이란 게 시장에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그걸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체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시세가 화랑기라고 하지만 이 화랑기는 평소의 화랑기하고 좀 틀려요. 시세가 화랑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알트 도미넌스라 그러는데, 알트 불장, 알트 불장인데, 사실 이 알트 불장을 이용해서 이번에 돈 엄청 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 새벽에 화랑기가 침체기로 갑자기 확 바뀐 거 아시지? 봤지? 그때 미련 가지고 알트코인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아웃. 아시겠죠? 알트코인 거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시황지수를 우리가 비트코인에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시황지수는 바이낸스가 주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작전 세력이 자기네가 작전 공감 지수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2작전 세력이 일단 자기네가 작전합니다. 이때는 작전한다. 그러니까 수호 세력들 앞에 미리 수호 세력이 작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기 있는 벌과 나비들이 이제 됐구나 해서 이제 날아올 준비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작전 공감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에서 작전 공감 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해요. 침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화랑기가 30 이상인데 화랑기면 불장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화랑기에는 불장이 오고 잠시 오든 아니면 뭐 오래 오든, 그러면 요 근래 알트코인은 계속 불장이었어요. 알트코인 거래 기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알트코인 가지고만 거래했어도 요즘 타임은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타임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타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면 타임에 따라서 난 지금 알트로 돈 먹겠다. 부재중 거래로 돈 먹겠다. 아니면 단타로 돈 먹겠다. 이런 개념이 서야 돼요. 지금은 그냥 할 수 없이 오직 부재중 거래로, 그것도 초급자 걸로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왜? 초급밖에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알트코인 불장인데 이거를 지금 전혀 다 못 먹겠구나. 안타깝죠. 알트코인 불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때는요,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 불장에는 현물 거래에서 그 위에 랭킹 우리가 10위에서 시향지수 보잖아요. 그 랭킹 10위 위에 것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고수가 되면 거기에서는 마진거래를 들어가야 돼. 거기서는 5배수로 들어가고 10배수로 들어가서 보면 현물이라도. 예, 그거는 선물 거래하고는 좀 틀리죠. 마진 거래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에서는 뭐하고 틀리냐면 선물에서는 예, 레버리지가 롱에도 있고 숏에도 있는데 현물에서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오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서만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제가 사실상 예, 알트코인 강의는 유튜브에 다 했어요. 너무 쉬운 거라 알트코인 강의는 유튜브에서 이미 다 했다고요. 단 안 한 거 있다면 거기다가 마진거래 넣는 걸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중급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